안녕하세요, 윤동치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영상 편집 따로 없이 좀 급하게 먼저 올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저희 시청자분들은 좀 이 내용을 좀 빨리 아셨으면 좋겠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내용을 좀 빨리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자막 작업 같은 경우에도 좀 뒤에 해서 올릴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캄보디아 시엠리아프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베트남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왜 뜬금없이 베트남 이야기를 하느냐면, 최근에 제가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튜브 코리아에서 이 추천 영상으로 또 하나 이거 보라고 딱 띄워주더라고. 유튜브 코리아에서 그런 영상들 또 이렇게 많이 띄워주잖아. 그래서 아이씨, 뭐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자 해서 딱 봤어요. 딱 보니까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부터 제가 그냥 쭉 서술을 할게요. 내용이, 어떤 유튜버가 베트남 호치민으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여행인지 유흥 관광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행을 가서 호치민에서 뭐 클럽도 가고, 뭐 거기서 뭐 카메라 켜고 놀기도 하고, 음식도 맛있는 거 먹고 잘 놀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저도 좀 재밌게 봤어요. 근데 4일째 되는 날 갑자기 정신을 잃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정신을 잃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없더라고요.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빨 하나가 금이 가 있고 맞은 것 같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전화를 하느냐, 베트남에 같이 간 지인들도 있었는데, 일행들이 있었는데 그 일행들한테 전화를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계신 어떤 여성 지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살려줘 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전화 받으시는 분도 되게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되게 걱정스럽겠죠. 그 마음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이분께서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면, 일단 아는 지인한테 연락을 해서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전화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사관에 연락을 합니다.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에 연락을 해서 도와주세요 하니까 뭐 대사관에서는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죠. 당연한 거죠, 그건. 왜냐하면 요건 제가 설명을 조금 할게요. 일단 이 다친 분이 호치민에 있어요. 근데 베트남의 대사관은 어디 있다? 저기 하노이에 있습니다. 하노이.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 5km, 10km 한 이 정도 거리있냐? 아니죠. 1500km입니다. 1500km. 네, 1500km의 거리입니다. 대사관이랑 호치민은. 아무튼 대사관에서는 당연히 도와줄 수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대사관에서 할 일 없네 하면서 뭐 아주 막 하더니만, 어떤 이제 베트남 여행 단톡방에 또 들어가요. 단톡방에 들어가서, 참고로 그때 저도 있었어요. 8월 4일인데 저도 그 채팅 내용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보고 있었는데 도와주러 가래요. 도와주러 가래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실질적으로 저처럼 장기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 나라 여행 단톡방이나 교민 단톡방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어떤 거 궁금한 거 있을 때 물어보기도 하고, 여행 정보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장기로 있다 보면 그런 채팅들이 올라오기는 해요. 교민분들이랑 여행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보이스 피싱인지도 모르겠고 사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연히 도와달라. 제가 최근에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인도에 있을 때 단톡방에 자기가 뭐 한국 사람인데 호텔에서 반값을 못 내가지고 호텔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 근데 자기 통장이 다 정지가 됐대요. 다 정지가 됐는데 외국인 친구 계좌로 돈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인도에 있는 나빈이라는 친구 있어요. 나빈 되게 유명하죠. 저보다 더 유명한 나빈이라는 친구한테 제가 다이렉트하게 전화를 해서, 그때 제가 인도 라자스탄에 있을 때였고, 요때 채팅 올라왔을 때는 뭐 델리에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빈한테 그 호텔 좀 가줄 수 있냐, 그래서 네가 돈을 지불하고 하면 내가 뭐 택시비하고 거기 한 거 제가 계좌로 다 붙여줄게, 아니면 내가 델리에 갈 때 이걸 내가 나한테 주겠다, 가서 한국 사람 어려움에 처했는데 좀 도와줘라 해서, 나빈 씨가 영업 도중에 택시 타고 그 호텔을 가요. 호텔에 갔는데 그 피해자가 있었냐 없었냐? 없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디냐 하니까 호텔 로비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 해서, 호텔 간판 이름을 다시 이야기해봐라. 뭐 이야기하길래, 뭐 이야기하니까 호텔이다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거기 로비에 있는데 아무도 없다라고 하니까 잠수. 자,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또 캄보디아였어요. 캄보디아에서도 좀 진짜 납치 당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취업하라고 이렇게 공고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불법 취업이죠. 근데 진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한국어로 그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민이나 여행하는 입장인 사람에서는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진짜 긴급한 상황인가,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가, 이걸 진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채팅방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새벽에 한 분이 그냥 툭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뭐 자기 소개하고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갑자기 어디로 가래요. 아니, 그 베트남 여행자 그 있는 방이 본인 비서도 아니고, 뭐 5분 대기조도 아니고, 갑자기 자기 지인이 다쳤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사람 가서 도와주래요. 아니, 누가 갑니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계시던 분들이 채팅을 쳤어요. 저는 보고만 있었습니다. 채팅을 쳤는데 이제 대사관에 연락을 해라, 아니면 공안에 도움을 받아라, 요런, 공안이 이제 경찰 같은 거예요. 그런 이제 채팅을 올라오니까 치니까 그냥 무조건 가래요. 인근에 있는 사람이. 그게 더 빠르다고. 대사관에 연락하니까, 하노이에 있는 대사관에 연락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영사관에, 주 영사관은 또 호치민에 있거든요. 거기 연락하라고 해도 그냥 무조건 가라, 그런 식으로 명령조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 기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아무튼 그러고 이제 두고 보자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 올라오니까, 아, 그때 그분이셨네,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내용이 이어지면서 베트남 병원에 갔다가 한국 으로 와서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뭐 응급실이 어떻더라, 그거는 이제 빼고 이제 베트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영상을 보면서 되게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앞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해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진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채팅을 보잖아요. 도와달라는 그 채팅을 보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마지막 기억, 내가 마지막에 어디에 있었고,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간판 이름은 뭐고, 마지막으로 본 건물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 등등등 이런 걸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랑 있었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런 걸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정말로 뭐 어떻게 그렇게 다쳤는지도 모르는데, 패싸움을 하다가 다쳤는지, 패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다쳤으면 거기에 또 도와주러 갔다가 한패로 몰려가지고 조사받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약을 했는지, 참고로 뭐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좀 뭐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진 않겠지만, 태국에 여행해 보시고 장기로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길에 진짜 좀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help me, 도와주세요 하면 여러분들 선뜻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잘못 엮이면요, 베트남에서 또 그 불법인데 공범으로 돼가지고 조사받고 무혐의 입증해야 되고 이런 상황 겪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도울 자신 있어요, 진짜? 그리고 하물며 이런 약 취하면 그냥 횡설수설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지에 대한 그 판단을 못 내립니다. 이건 패닉 상태랑은 좀 다른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패닉 상태에서 더 큰 패닉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도울 수가 없어요. 경찰 부른다고 해도 아니다. 대사관에서는 지금 못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이 도와라. 이거 진짜 너무 무례 있는 부탁이 아닌가, 혹은 좀 너무 무례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제가 좀 너무 강한 어투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물론 이분이 그렇게 약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맞으셨겠어요. 뭐 약에 취해가지고 아무도 기억 못하고, 뭐 베트남에 지인도 있는데 지인한테 바로 연락하기보다는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살려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뭐 그랩도 부를 줄,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40%나 남아 있는데 그랩 불러서 옥델로 갈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전화하면서 있었을 리는 없겠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믿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영상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베트남을 이렇게 좀 비하를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여행자로서는 좀 그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베트남이 완전 완벽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완벽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뭐랄까, 제가 여행해 본 베트남은 그냥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호치민이나 하노이나 다낭이나 관광지 안에서는 전부 다 이게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 팁을 받고 싶은 사람들, 그게 생기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시다. 많지만 현지에서는 진짜 좋은 사람들 너무 많았거든요. 베트남 제가 한두 번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베트남에 제가 입국한 것만 해도 거의 한 10번, 20번은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체류 기간만 해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될 겁니다. 이게 짧게 다 붙여놓으면. 근데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린 피해자고 베트남 사람들 전부 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좀 약간 이건 좀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진짜 방구석에 있으면서 비행기도 한 번 못 타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동남아는 후진국이라서 뇌물이 줘야지 뭐 경찰들이 일을 하고, 뭐 이런 걸 자기 스스로 막 머리에서 누가 와서 시키나 봐. 정작 본인이 막 이렇게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게 이미 있어. 기본값으로 있어. 그래서 막 그런 말을 막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누가 직접 겪었는데 이런 걸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근데 카더라, 유튜브 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직접 느낀 베트남 경찰분들 어땠는지 제가 요거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제가 뭐 여러분들, 야 니가 무슨 공안하고 뭐 엮일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안하고 찍은 사진 그냥 올려드릴게요. 공안하고 찍은 사진 제가 올려드릴게요. 진짜 제가 겪은 베트남 공안들 어땠냐. 일단 다낭에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낭에서 제가 잠깐 경찰서 갈 일이 있었는데, 뭐 이거 베트남 현지인하고 있었던 트러블 아니고 외국인하고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관광객 외국인하고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제가 경찰서에 간 적이 있었는데, 다낭 경찰서에서 어떻게 저한테 대처를 했느냐, 저한테 딱 물어봤어요. 번역기로 너 영어 할 줄 아니?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리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줄 거야. 근데 영어 번역하는 사람은 10분 내로 여기 경찰서에 와. 근데 한국어 번역하는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은 30분 정도 기다려야 돼. 네가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일을 좀 빨리 처리를 할 수 있게 10분 내에 영어 통역가를 불러줄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역관 그냥 바로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진짜 정말로 편하게 진짜 이렇게 조사받았어요. 조사받고, 그리고 현장 검증 다 하고, 그리고 그 경찰 공안분이, 한국으로 치면 경찰이죠, 그분이 나한테 좋은 여행대라고, 베트남에서 다낭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진짜 유감스럽고 우리가 진짜 더 열심히 할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꾸이년에서도 제가 영상 올렸죠. 궁금하신 분들은 자, 요 영상 가서 보시면 됩니다. 꾸이년에서도 제가 자전거 타고 이동을 하다가 자전거 뒷가방에 실어놓은 여권, 달러, 뭐 카드 다 들어있는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고 나 모르고 자전거를 타고 또 한 10km 가다가 다시 찾으러 가고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누가 찾아줬냐? 베트남 습득자, 가방 습득자, 그리고 공안, 그리고 빈딘섬 외무국 부국장님, 그리고 꾸이년 여행자 센터 운영하시는 대한민국 분, 그 네 분이서 찾아서 다음날 저한테 갖다 줬어요. 이 모든 걸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베트남 실시간 단톡방 이 방에서.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번 영상은 너무 두서가 없고 그렇지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저희 시청자분들한테는 다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베트남 여행을 가잖아요. 지금 뭐 이상한 영상이 좀 되게 많이 하이어 스프라이트를 갖고 있긴 하지만, 가시면 제일 먼저 가급적이면 여행자 단톡방에 들어가서 여행 정보를 얻으시면 좋고, 그리고 모든 어떤 일에 대해서 100% 모든 걸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대사관, 영사관 이런 데에서도. 물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건 맞지만, 거기 직원분들이 뭐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근데 베트남에 여행 가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일이 한두 건 일어나겠어요? 그때마다 다 나타나서 해줄 수가 없어요. 가급적이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자기가 스스로 해결을 하고 공안에 연락을 해서, 여기가 뭐 일부 그 부패한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베트남이. 부패한 쪽은 제가 나중에 또 영상 찍어서 올리긴 할 건데,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런 영상에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좀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거 호치민에서 하노이에 1500km 떨어진 대사관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도와주세요 뭐 이야기 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서울에 계신 분이, 주거하시는 분이 부산에 놀러 갔어요. 부산에 놀러 가가지고 놀다가 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난 서울 사람이니까 저기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화해서 나 지금 부산에서 사고 났는데 여기 와서 일 처리해 주시오 하면 옵니까? 그 부산 경찰서에서 해결하라고 하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 이번 영상 보면서 왜 이런 영상을 유튜브 코리아에서 이렇게 추천해주고 이렇게 막 좋은 영상이라고 이렇게 올려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진짜 여러분들 귀에 진짜 못이 박히도록 지루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데, 첫 번째로 베트남 그렇게 나쁜 도시 아니에요. 나쁜 나라 아니고 동남아에서 안전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단톡방에서 누가 조롱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지만 조롱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이없어서 그냥 웃었던 것 같아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가 저기가 막 이렇게 명령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어이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톡방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여기가 막 인도나 저런 데 아니에요. 뭐 인도 같은 경우는 경찰들이 문제 많아요. 제가 또 뭐 그 옛날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뭐 인도 그 초소, 경찰 초소 같은 데 가가지고 진짜 말도 되지 않는 일을 겪은 거 있었죠. 인도 아니에요. 여기 공안들 진짜 일 잘합니다. 제가 겪은 공안 이야기 제가 그대로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일이 있으면 공안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도움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발 여러분들 여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놀러 나와가지고 많이 화가 나는 그런 담배들, 그리고 막 이제 환각 풍선들, 막 그리고 막 이상한 그런 신종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의 안전, 자기의 안전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 몸 내 스스로가 지킨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항상 여행을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고 지루하고 혹은 여러분들하고 공감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줄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 저희 이제 유료 광고가 몇 개 들어왔었거든요. 유료 광고가 몇 개 들어왔었는데 다 안 받았어요. 근데 뭐 제가 받는 금액도 뭐 주급으로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유료 광고를 이끌어 갈 만큼의 그런 시너지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유료 광고는 주시는 건 되게 고마운데 멀쩡한 회사들이었어요. 그런 거는 제가 지금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제가 쿠팡의 물건들을 몇 개 이렇게 추천 상품으로 올려놨습니다. 이 상품들은 제가 여행을 하면서 제가 직접 사용한 물건, 사용하면서 괜찮았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이나 혹은 제가 직접 로고 보고 맛있었다고 생각하는 물건들, 제가 직접 사본 것들을 위주로 올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이왕 쇼핑을 할 거라고 하면 자, 여기 밑에 이제 링크를 타고 제 영상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쇼핑을 하시면 제가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맥주 한 잔 정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거랑 같다, 저한테 약간 좀 떨어진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가격으로 쿠팡에서 살 거면 요 링크를 타고 가서 좀 사주시면 감사하다, 요 말을 드리면서 진짜 영상 줄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합시다. 안녕.